환경 테스트 1일 특강입니다. 저는 유수환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환경 테스트 시험을 볼 텐데, 시험 보기 전에 경제, 그 다음에 경영, 그 다음에 금융까지 한번 1일 특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력 점검을 좀 해보시고, 또 미진했던 부분 보완도 하시고, 또 몰랐던 부분을 또 새로 알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미리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랑 같이 또 이야기를 또 해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을 또 쉽게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를 통해서 또 새롭게 좀 더 쉽게 경제학에 대해서, 또 경영학에 대해서, 또 금융에 대해서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경 테스트 1일 특강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환경 테스트하고 매경 테스트는 좀 다르죠. 자, 우리 테스트에서는 주로 경제 파트가 좀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쪽 가면 경영과 금융 파트가 있겠지만, 주된 포인트는 경제 중에서도 미시경제, 거시경제, 그 다음에 국제경제까지. 자, 이 경제 파트를 한 80%, 90% 정도 보고, 나머지 10%, 20% 정도는 경영과 금융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제 파트로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을 좀 보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보셨을 거란 말이죠. 경제, 그 다음에 경영과 경영에 대해서. 자, 이제 여러분들 경제, 경영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몰랐던 부분, 또 한 번 또 중요한 부분을 더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일 특강. 자, 최종 정리 OX 1일 특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30분 내외 정도 수업되는 이 수업이 총 한 10개 남짓 될 겁니다. 10강 정도, 10강, 11강 정도 될 텐데, 이 10강, 11강 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 기초, 그 다음에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그 다음에 경영과 금융까지 이렇게 이제 총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와우패스에서 1번부터 20번 요 왼쪽 밑에 나오는 요 부분은 문항수입니다. 문항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기초 파트와 관련해서는 한 20문항을 우리가 다뤄보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근데 경제 기초 파트에서 이제 어떤 게 또 중요한지, 그리고 또 어떤 게 빈출인지, 또 뭘 또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OX로 풀어보면서 저랑 경제 파트 출발을 해보시죠. 자, 먼저 경제 기초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기초. 저 OX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교재를. 경제 기초 파트에 1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이 한 페이지에 보통 이제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 총 3개 문제가 있죠. 3개 문제가 있는데 1번을 한번 보죠. 자,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회적 분업을 조정하는 힘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의 신호이다. OX라는 겁니다. 자, 요런 어떤 개념적인 어떤 문장이죠. 완성된 문장이죠. 완성된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O냐 X냐를 어떤 개념적으로 딱 그 느낌이 와야 될 텐데, 일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보고 나는 이 문제는 O 같다, X 같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자, 문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체크를 해보고 저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건 이런 거구나. 여기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자유시장경제 체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자유시장경제 체제죠. 자, 이거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거고, 우리 경제학에서 느끼는 시장경제 체제는 우리 현실 경제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도 있고, 독과점 시장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현실 경제는 그게 모두 반영된 그런 시장이겠죠. 자, 이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나 어떤 독점 경제 체제 하에서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경제 체제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현실 경제 체제겠죠. 자, 먼저 이 사회적 분업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죠. 사회적 분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아야 될 거는 기술적 분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분업과 기술적 분업. 자, 기술적 분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봐야 되는데요. 자, 사회적 분업과 기술적 분업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사회적 분업은 주로 어떤 그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자동차,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디트로이트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용인이다, 기영이다, 이쪽에는 반도체, 전자 업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다. 또 여수나 포항이나 이런 데는 제철이나
조선 쪽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 지역별로 어떤 산업군이 몰려 있는 이런 그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사회적 분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술적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지역이나 한 공장 안에서 이쪽에는 포장을 하고, 여기에서는 가공을 하고, 여기에서는 원재료를 투입을 하고, 저쪽에서는 마지막 검사를 하고 하는 어떤 한 공간 안에서, 한 공장 안에서 어떤 분업 체계가 갖추어지는 이런 상황을 기술적 분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보면 이제 사회적 분업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더 큰 개념이겠죠. 우리 경제 체제가 발달하면서 이 사회적 분업이 이제 발달해 가는데, 이 사회적 분업을 조정하는 힘, 사회적 분업을 어떻게 조정하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제가 있는 곳이 여기가 서울입니다. 자, 서울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유명하고, 의류, 섬유, 이런 옷을 만드는 섬유 제조가 유명하고, 옆에 있는 인천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경을 만드는 제조업이 유명하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 사회적 분업을 조정하는 힘, 그럼 만약에 서울에서 만드는 이 옷,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분업 체제 하에서 만드는 이 옷,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회적 분업을 조정이 된다. 사회적 분업을 조정하는 힘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자, 이 말이 맞냐 틀리냐 이거지 않습니까? 자, 이 서울에서 만드는 이 옷 같은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나가서 이게 팔리고 시장에서 성공을 하려 그러면, 이게 팔리고 이 수요와 공급에 맞게 가격이 형성되고 이제 공급이 되려 그러면, 생산이 출하가 돼서 이제 판매가 되려 그러면 결국 소비자들의 가격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격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격이 만약에 터무니없이 비싸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면 서울에서 만드는 옷은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만드는 옷에 비해서 안 팔릴 거예요. 그렇겠죠. 만약에 부산에서도 옷을 만들고 서울에서도 옷을 만드는데, 서울에서 만드는 이 옷은, 이 사회적 분업에 따라 가지고 만드는 이 옷은 시장에 나갔을 때 가격이 너무 비싸면 팔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서울의 섬유 산업은 도태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분업을 조정하는 이 파워, 시장에서 이 가격이 형성되고 판매가 되는 이 파워는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바로 이 가격에 따라 가지고 조정이 된다. 가격이 이 사회적 분업을 흥망성쇠를 만들어내는 기본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기본 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가격의 힘은, 가격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스죠. 자, 이 가격의 힘은 실로 엄청난, 너무 비싸면 안 팔린다는 거죠. 안 팔리면 결국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이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력,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야 상관없겠죠. 근데 그 여력을 감당이 안 되고 결국 그러면 기업이 도산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너무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서 기업이 도산하는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사회적 분업을 조정하는 힘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의 신호이다. 자, 문장이 깔끔하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요. 자, 결국 이 사회적 분업을 조정하는 힘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O를 여러분들이 이제 칠 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딱 그 문장만 딱 읽어봤을 때는 그렇게 깔끔하고 나이스한 문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헷갈리는 문장일지도 모르지만, 설명을 좀 듣고 나니 시장에서 사회적 분업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어떤 가격이라고 하는 이 시그널, 이 키는 시장 경제 체제를 전체를 다 움직이는 어떤 메인 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을 한번 가보죠. 자, 편익,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이거는 우리가 자주 나오는, 2번 같은 거는 우리가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죠.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OX를 치는데, 먼저 뭘 쳐야 될 거냐? 이건 일단 정답은 X입니다. 자, 정답은 X인데요. 자, 편익하고 편익 비용 분석 또는 순편익 분석, 편익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편익에서 먼저 큰 공식이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게 순편익입니다.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편익. 자,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편익인데,
자, 여기 이제 편익도 나오고 순편익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 이제 중간에 비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이 경제학에서 나오는 이 비용은 전부 다 뭐하고 같게 여러분들이 보냐? 전부 다 기회비용이다. 여기서 경제학에서 나오는 비용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비용은 특별하게 앞에 뭐가 붙어 있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비용은 그냥 무조건 기회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세요. 자, 그래서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는 순편익인데 이 비용은 기회비용이니까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게 순편익이겠죠. 자, 근데 이 기회비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회비용은 하나는 명시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암묵적 기회비용이라는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기회비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명시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회계적 비용이라고도 하는 명시적 기회비용 이퀄 회계적 비용인데요. 자, 명시적 기회비용은 회계적 비용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돈으로 지불하는 이런 회계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은 뭔가를 다른 거를 하지 못한 거로 인한 손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암묵적 비용은 화폐 가치로는 환산하지 못하는데 이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명시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고 한다. 아니겠죠. 이건 아니고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고 하죠. 또는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명시적 비용, 이렇게 그 비용을 구체화시킬 경우에는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개념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그렇게 나오겠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알아놓아야 될 게 경제적 이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회계적 이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도 같이 알아놓아야 됩니다. 경제적 이윤과 회계적 이윤. 자, 경제적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이윤, 여기는 이제 이윤이라고 하는 게 편익이 아니고 이윤이죠. 그 여기는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를 경제적 이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비용이니까 이 비용도 마찬가지로 기회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수입에서 뭘 뺀 거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두 개를 같이 뺀 거. 이거를 경제적 이윤이라고 한다. 자, 요게 이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회계적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수입에서 이 비용이 아니고 이 명시적, 암묵적 이 비용을 다 뺀 게 아니고 수입에서 회계적 비용을 뺀 거를 회계적 이윤이라고 한다. 수입에서 회계적 비용만 뺀 거. 근데 요 회계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하고 같은 말이냐? 아까 여기에서 이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저 위에서 이야기했던 거 있죠? 저 개념입니다. 저 개념이라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암묵적 비용은 여기 감안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수입에서 회계적 비용 뺀 거를 회계적 이윤, 수입에서 비용 뺀 거는 경제적 이윤. 근데 이 비용에는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이게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 2번 같은 경우에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고 한다. X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죠. 자,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기회비용 최정의 법칙이 성립한다. 자,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질문이죠. 자, 생산 가능 곡선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A제와 B제를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와 둘, 뭐, 우리 교재에서는 뭐, 빵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뭐, A제는 빵, B제는 떡,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뭐, 자동차, 뭐, 컴퓨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게 A제만 생산할 때는 어떤 한 나라의 경제 그 생산 요소를 가지고 A제만 생산할 때는 이만큼 생산할 수 있고, B제만 생산할 때는 이만큼을 생산할 수 있는데, A제와 B제를 복합적으로 생산할 때는 어떻게 생산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점에 대해 오목한 저 활처럼 이렇게 활 시위처럼 이렇게 생긴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이죠. 여기에는 기회비용 최정의 법칙이다. 이게 성립한다. 정답은 O고요. O고 기회비용 최정이라고 하는 법칙, 이 개념이 뭐냐면 A제를 하나를 포기하면 A제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A제 생산을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B제를 포기해야 되는 양이 점점 더 많아진다. A제를 하나 더 생산을 증가시키려 그러면 B제를 하나씩 이제 포기를, 이제 B제를 어느 정도 일정 양을 포기를 해야 A제를 늘릴 텐데, A제를 하나 늘릴 때마다 B제를 포기해야 되는 양이 점점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요 법칙이 기회비용 최정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이퀄 기회비용 최정의 법칙, 이렇게 우리가 알아놓으면 되겠죠.